불과 3년 전 우리 동네 골목마다 들어섰던 24시간 무인 밀키트 편의점을 기억하십니까? 라면만큼 쉽지만 셰프의 맛을 낸다며 창업시장을 휩쓸었던 그곳들. 지금 그 가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절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인형 뽑기방이 되었거나 임대, 현수막이 붙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사가 될 거라던 전문가들의 호언장담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라는 특수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 밀키트가 왜 처참하게 버림받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프레시지조차 수천억 원대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유니콘 기업, 즉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보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밀키트의 원조라 불리던 미국의 블루에이프런은 상장 초기 대비 주가가 90% 이상 폭락하며 결국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2조 원을 자랑하던 기업이 지금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락했죠.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밀키트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전 세계가 멈췄을 때 밀키트는 구세주였습니다. 외식은 불가능하고 배달음식은 질리고 요리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료가 다 손질된 키트는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나도 요리사라는 뿌듯함을 채워주며 SNS 인증용으로도 완벽했죠. 당시 시장 성장률은 연 50%를 넘었습니다. 누구나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었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밀키트로 식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던 시절 밀키트는 엔터테인먼트이자 한 끼 해결사로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순간 마법은 풀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몰락의 이유는 가성비와 편의성의 붕괴입니다. 초기에는 밀키트가 외식보다 확실히 쌌습니다. 2인분에 8,000원에서 만원 수준이었죠. 하지만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15,000원에서 2만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돈이면 그냥 식당 가서 사 먹고 치우지도 않고 나오면 되잖아. 밀키트는 여전히 불 앞에서 볶아야 하고 냄비를 씻어야 하고 뒤처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요리 시간도 30분은 좋게 걸립니다. 조리 난이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불 조절 실수 한 번이면 눌어붙거나 서리끼 일수죠. 결국 밀키트는 비싼 돈을 내고 내 노동력까지 갈아 넣어야 하는 최악의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달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귀찮음이라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밀키트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3,000원 더 주고 배달시키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인분짜리 전골 하나를 해먹으려면 비닐 5개, 플라스틱 트레이 2개, 아이스팩, 스티로폼 박스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소스 하나도 작은 비닐팩에 따로 포장되어 있죠. 먹는 시간은 15분인데 분리수거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환경에 민감해진 요즘 소비자들에게 밀키트는 한 끼 때울 때마다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심리적 부채감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이런 부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거 먹으려고 지구를 이렇게 오염시켜야 하나? 기업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늘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너무 더뎠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결정타는 냉동 간편식 급상승입니다. 예전 냉동식품은 맛없는 인스턴트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명 맛집과 협업한 고퀄리티 냉동 국밥, 파스타, 볶음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쉐린 셰프 협업 제품, 심지어 특급 호텔 레시피를 그대로 옮긴 제품들까지 등장했죠. 맛은 밀키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밀키트가 2인분에 18,000원이라면 냉동식품은 1인분에 5,000원에서 7,000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조리는 전자레인지에 5분이면 끝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유통기한입니다. 신선 밀키트는 유통기한이 고작 3토 4일입니다. 바쁘다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상해서 버리기 일쑤죠. 실제로 밀키트 구매자의 30% 이상이 유통기한 내에 조리하지 못하고 폐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냉동식품은 쟁여두고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보관도 쉽고 폐기율도 거의 없습니다. 맛은 비슷
비슷한데 훨씬 싸고 보관도 쉽고 조리도 쉽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밀키트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신선 밀키트에서 냉동 간편식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유통기한 관리가 어렵고 폐기율이 높은 신선 밀키트 코너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냉동 간편식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죠. 살아남은 밀키트는 오직 두 종류뿐입니다. 첫째, 유통기한 압박이 없는 냉동 밀키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반 냉동식품과의 차별성이 약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트가 자체적으로 생산해 초저가로 파는 PB 상품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들이 직접 만들어 8,000원에서 만원대에 파는 제품들이죠. 어설픈 중소 밀키트 브랜드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무인 매장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아도 있고요. 이 현상은 미국의 홈트레이닝 장비 펠로톤의 몰락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든 강제된 트렌드를 일상적인 변화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펠로톤도 팬데믹 때 주가가 10배 뛰었다가 지금은 95% 폭락했죠. 지금도 뒤늦게 무인 밀키트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인건비 아끼려다 임대료만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대중의 식습관은 명확하게 양극화되었습니다. 집밥이 아니라 완벽한 남이 해준 밥 혹은 완벽한 간편함, 냉동으로요. 그 중간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밀키트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밀키트의 몰락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편한 것을 찾는다.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했던 요리의 로망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귀찮음을 돈으로 해결하거나 배달, 돈을 아끼려 귀찮음을 감수하거나 직접 요리 둘 중 하나입니다. 돈도 쓰고 귀찮기도 한 밀키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녁 플라스틱을 뜯고 냄비를 닦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자레인지 버튼 한 번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